안녕하세요. 11월 2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 진짜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친환경, 온실가스, 풍력, 태양광 쪽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투머치 팍의 총평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을 하였는데요. 특히 좀 눈여겨본 부분은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닥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쳤기 때문인지 오히려 주식을 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두렵다 이렇게 바라보이고 있고요. 바이든 쪽에서 관련된 주식으로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아무래도 친환경 쪽이 올라갈 것 같다는 이런 쪽에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성 첨단 소재와 같은 주식들이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역시 화폐 개혁, 키오스크 관련해서 역시 오르던 테마, 정상적인 테마들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앞으로도 뭐 한솔, 홈데코, 이건산업, KC 코트레가 같은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한번 다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유니테스트와 현대에너지솔루션, 제우스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 쪽에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을 아마 베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부양책 지연에 따른 그런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에 미국 확진자가 하루에 13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 불확실한 전망이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오히려 더 코로나에 대해서 더 강력한 봉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침체되고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불확실성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게인 2016 다시 한번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도 역시 5개 곳에 유사하지 않은 강행군을 펼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바이든 쪽에서는 러스트벨트를 굳히기에 돌입하면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에서 피날레를 거두겠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한 만큼 미국에서 지금 투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온실가스,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하여 풍력, 태양광 주식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를 놓고 시각차가 현격히 다르다.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기존의 많은 풍력 태양광주들이 이미 올라온 상태인데 조정을 잠시 받았는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쪽에 베팅을 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정이 들어올 때 담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마리아나 오성 첨단 소재를 기준으로 한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해저 터널 관련해서 저 아래쪽에는 풍력과 또 태양광 쪽에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발이 성공한다고 해도 즉시 경제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다. 제약사 머크의 켄 프레이저 최고 경영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팬데믹의 묘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조만간 임상 3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을 낙관을 하지만 내년 중반까지 백신이 폭넓게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2021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2021년까지는 이런 코로나 시절이 계속될 것이고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쪽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 뭐 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우려감도 있고, 앞으로 저는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인공호흡기 관련된 쪽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쪽에서 메가 ECS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도 14일에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분기 대비 증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47,000원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공호흡기 제조업체로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및 환자 감시 장치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쪽에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메가이 CS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인데요. 바로 송전이 안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한전 사장이 직접 챙긴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송배전 설비 접속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매월 한전 사장이 직접 재생에너지 송배전 문제를 점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 그런 설비에 대한 부분을 넓히겠다. 이 설비를 추가 확보해서 접속 대기 문제를 꼭 해결하고 말겠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52분 기준으로는요, 저희가 많이 보았던 테마가 다시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테마와 키오스크 테마,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쪽에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바이든 관련된 주식으로 더 큰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요. 디지털 화폐는 금융의 미래, 바로 세계 각국이 그 디지털 화폐 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요. 블록체인에 대한 관련된 주식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데일리 블록체인이 오늘도 주식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윈의 알리바바 창업자 같은 경우에 디지털 화폐는 바로 금융의 미래다라고 오늘 밝힌 만큼 이 전 세계 은행이라 불리는 BIS도 이 디지털 화폐 개혁 개념의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쪽 관련된 화폐 개혁 주식들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같은 경우는 KCS가 굉장히 높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한네트와 로지시스, KCT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B 금융지주에 대한 리포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역시 시장이 안정화된 흐름,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원하면서 은행 관련주와 배당주, 특히 금융주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DGB 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선두를 달렸다 보실 수 있겠고요. 신한지주와 JB금융지주, KB금융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으로 4만원대를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이 주가 부진은 최근 지속됐고 또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두면서 미국의 금리 상승 기대감과 함께 배당을 주목해야 된다.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이상을 보이면서 은행이익 같은 경우는 감소한 경우가 많지만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금융지주 전체의 실적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대선 전후의 부양책이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면서 금리 하락이 멈추는 정도만으로도 그 순이자 마진 회복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특징주는 소리바다인데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오전장부터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쪽으로 연결이 됐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이 서중조사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주식이 상한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는 KG 모빌리언스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3분기 영업이익이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나 증가하였고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5%나 늘어난 5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KG 오렛을 합병하면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 결제에 집중하던 결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지불수단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에 제공하는 그런 종합결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정보인증 관련된 주식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28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4개의 공인인증 기관을 본인 확인 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2,100억 규모의 코로나 키트를 계약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가요 2,100억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인데요. 셀트리온이 국내 진단기기 전문 업체와 공동 개발한 진단키트 바로 샘피뉴트는요 독자적인 코로나19 항체 항원 기술을 접목해서 민감도를 높이고 휴대 가능한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항원 키트라고 합니다.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는 미국 뉴욕 소재 진단 키트 및 개인 보호 장비 전문 도매 유통사인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와 대규모 기획을 체결했다, 아주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후속 제품들의 출시를 바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공급을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랜드와 손을 잡고 카톡 쇼핑을 키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양사는 양사 플랫폼과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그 이용자들의 커머스 경험 강화와 카카오 챗봇 기술 협업을 통해서요 이랜드 그룹 전체 챗봇 커머스에 적용해 나간다, 이런 쪽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랜드 쪽에는 다양한 사업권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 그룹이 가진 그런 유통, 패션, 외식, 호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카카오톡 기반에 접목해서 온라인 쇼핑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쪽에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나온다, 이런 올해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성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서울의 중위 전세 가격이 드디어 5억 원을 넘겼다,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전세는요 2년간 7,517만 원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35%가 최근 석 달 새에 올랐다고 합니다. 임대차법을 시행하고 3개월 이후의 결과가 오히려 또 전세값 상승을 부추긴 것이 아닌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4억 원 미만의 전세의 씨가 마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 가볍게 5억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이에 따라서 전국의 월세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요, 서울 외곽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강남권보다 두드러졌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금천구와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폭이 컸다고 하고요. 또 저렴한 쪽 지역에서도 4억 원 미만 지역이 지금 금천구와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정도인데 거의 금액이 4억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조만간 4억 원 미만의 전세도 곧 종적을 감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대출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전세 대출은 뭐 2, 3억 정도 수준인데 전세값이 5억 원을 더 넘어가게 되면 전세 대출은 점점 더 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월세 시장이 또 영향을 받으면서 월세값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에서 전세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세 지수가 가장 최근에 높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호텔신라 현대 미포조선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뭐 예상했던 부진이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영업 적자가 305억 원 적자라는 점에서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네요.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하는 이유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효과와 법인형 따이공의 매출액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25.6억 달러로 달성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주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도 작년보다 수주가 5%밖에 감소 안 했다는 부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4분기도 3분기처럼 8억 달러 수주의 이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잔고의 반등을 이어간다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겟은 여전히 PBR 0.8배로 목표 주가 48,000원에 굉장한 저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더 이상 잃을 자리가 없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수주 강세와 함께 2021년에 수요 대비 공급이 폭발하게 된다면 지금의 해운 시장처럼 언제든 탱커 LPG 시장도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콘텐트리와 현대 상사인데요. 작성해주신 이 레포트 애널리스트님께서 적정 시가총액은 분석하시기에 5,611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 대비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2등주의 할인율을 반영한다고 해도 현재 시가총액 4,113억 원보다 더 하단에 있는데 이건 너무 저평가다, 얼마나 더 할인을 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넷플릭스양 오리지널 콘텐츠인 웹2 IP 기반을 연내 납품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 5천억 중반대가 합리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제 콘텐츠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역시 할인을 해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가총액 5천억대까지는 기대를 해봐달라는 쪽으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또 현대상사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차량 소재 및 철강 등 무역 부분에서 트레이딩 시황 침체로 외형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요.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대형 버스 공급 등 4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요소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굉장히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PER 5.1배, PBR 0.5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배당금 600원만 가정해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4.4%가 되기 때문에 동사 주가의 하방의 경제성은 좀 확보될 수 있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는 쪽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대선 주자 후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에서 이낙연, 이재명 역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17.2%로 3강 구도에 들어서게 됐다는 쪽에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서현과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덕성 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정치 테마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이 서현과 국영 GNM 쪽이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 투머치팍과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요. 바이든이 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친환경, 온실가스와 풍력, 태양광 쪽에 정상적인 주식의 흐름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 잠시 조정이 들어갔던 그런 그린 뉴딜 관련 주식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은 잠시 좀 관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흐름은 화폐 개혁과 백신 관련, 코로나 관련 쪽에서 오히려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